수리 논술과 구술은 여러분이 아예 다른 형태의 시험으로 생각하고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수학의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학의 맥락만 잘 잡으면 제시문과 질문에서 주어지는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부 과정을 쪼개서 푸는 것에 불과합니다. 논서술형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여러분이 서술형 시험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서술형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인학원 수학팀장을 맡고 있는 한희재라고 합니다. 부산과학부를 조기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 입학하여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고 학사과정을 순마 쿰라우대로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동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친 후 2017학년도부터 원인학원에서 서울대학교 수의구술 면접 대비 수업으로 시작하였고, 현재는 개별 맞춤형 차별화 특별화된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많은 고등학생들이 고2까지는 내신 수학 1등급을 위해서 열심히 내신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수능 대비를 위해서 1년 동안 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고3 입시 기간이 되면 부랴부랴 논술과 면접, 구술 면접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수학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과목이나 비교과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시간적 제약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모든 수학 시험들이 지향하는 바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공부법을 세워 대비를 한다면 우리가 수학 공부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어떤 수학 문제든지 간에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더 간단한 대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문제에서 원하는 결론대로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과정에 집중해서 수학 공부법을 설계하고 대비를 한다면 시험별로 따로 시간을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다만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의 차이는 있는데, 이제 면접이나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 어떻게 이것을 말로 표현할지 글로 표현할지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능과 수리 논술, 수리 구술을 입시 때 마주하게 되는데, 셋 시험 모두 본질적으로 과정과 답을 이제 중시하게 됩니다. 일단 수능은 겉으로는 답을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인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항일수록 그 과정이 길어지게 되고, 이때 그 과정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맥락에 따라 진행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수리 논술과 구술은 여러분이 아예 다른 형태의 시험으로 생각하고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수학의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학의 맥락만 잘 잡으면 제시문과 질문에서 주어지는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부 과정을 쪼개서 푸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세 시험 모두 다 과정을 정확하게 하고 무엇이 이어질지 정확히 공부한다면 한 방에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왼쪽에 있는 문항은 재작년 문항으로서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조건들을 서로 어떻게 연결을 해서 원하는 결론을 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수능 문제를 보면 조건은 많지 않지만 이 조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석해서 문제풀이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 개의 조건을 연결해서 문제를 얼마나 잘 풀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의 조건을 문제풀이에 맞도록 어떻게 질 높게 해석할까가 문제풀이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이는 수능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험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 문제에 맞는 어떤 맥락과 흐름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논서 수령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여러분이 서술형 시험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서술형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불안하니까 다 쓰는 TMI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 요소에 상관없는 세부사항 모든 계산 과정을 다 적느라 시험 문제에 시간을 많이 썼고 서술형 푸느라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반면 서술형이지만 보통 문제 풀이 과정 적듯이 아무런 맥락과 언급 없이 계산 과정만 적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서술형의 핵심 요소들을 놓치고 적지 않아 감점을 당하게 되죠. 이 두 타입의 학생들의 결국 공통점은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왼쪽에 있는 표는 저희 학원에 등원하고 있는 어떤 학생의 2월달 계획표입니다. 이 계획표는 형식적으로 짜여진 것이 아니고 이 학생의 개별 진도나 목표에 맞추어서 짜여진 것입니다. 이 학생이 특히 약한 부분, 그리고 서술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공부 습관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여서 짜여진 것이고, 대형 학원과는 다른 가장 큰 좋은 차별점은 대형 학원의 강의식 수업에서 이 학생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고 진도에 맞추어 빠르게 진행하는 수업과는 다르게 매 단원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오답노트 작성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이 학생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다라고 할 때는 다시 이전 과정이라도 돌아가서 복습을 시키고 개별로 이 학생의 성향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학 참 어렵고 공부할 게 많다고 느껴지시죠? 하지만 기본기만 잘 잡고 흐름만 잘 잡는다면 수학 여러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수험생활 중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이 오겠지만 항상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믿고 수학은 특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과를 거두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